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 오늘은 저희 팍스탁의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멘토님과 함께 오늘 팍스 밀키트를 줄이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자, 우리 이정호 멘토님은 일주일에 한 번만 출연하고 계신데요. 지난주와 다음 주 수요일 계속해서 공휴일로 쉬어가는 아쉬운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정호 멘토님 얘기에 더욱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이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들 특히 수요일과 궁합이 좋아서 매주 수요일마다 강한 에너지 뽑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도 역시나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종료 후에도 멘토님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문자 메시지 샵 3989로 밀키트라고 적어서 생방송 중에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연휴 동안 사흘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간 미국을 따라 우리 시장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유입되며 한 주를 빨갛게 시작했습니다. 특히 거래소에서 1조 원 넘는 매수를 보인 외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모두 상승 마감하며 코스피는 2% 넘게 올라 2,734포인트에 안착했고 코스닥도 지난 4월 5일 이후 한 달여 만에 870선 위에서 마감가 기록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내 대표적 매파 인사로 꼽히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투심이 주춤했습니다. 인공지능 칩이 탑재된 신형 아이패드를 출시한 애플의 주가는 강보합권에서 마쳤고 아쉬운 분기 실적을 발표한 월트 디즈니는 9% 넘게 떨어졌습니다. 국채금리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내림세를 보인 가운데 뉴욕 증시는 전거래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 리뷰 살펴볼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까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첫 방송 때 알려주셨던 삼익 THK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20% 수익이 났는데요. 멘토님과 함께 하신 분들께서는 이후 재공략 통해서 다시 한번 20%대 수익을 한 종목으로 2번 가져가실 수가 있었고요. 3월 6일에 공략해 주셨던 HBM 관련주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 3월 6일 시초가 편입 후 일주일 만에 25%라는 수익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토님께서 2주 전에 알려주시고 갔던 사막 콘덴서의 흐름은 더 빨랐는데요. 3일 만에 10% 넘는 두 자릿수 수익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셨거든요. 자, 이런 종목들의 공략 비결과 멘토님 오늘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 얘기 자리 옮겨서 직접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아침입니다. 부모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길잡이라면은 저희 또 투자를 도와주시는 멘토님과 오늘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매주 수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팍스탁 이정호 멘토님과 오늘도 밀키트 종목 얘기들로 알찬 수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5월에 유독 수요일에 공휴일이 많아서 너무 아쉬워요. 다음 주에 또 못 뵙는데 네. 오늘 또 2주 분량의 알찬 종목 준비해 주셨겠죠? 네, 맞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에 인사드리는 이정호 멘토입니다. 요즘 시장이 어떻게 본다라면 좀 더 이제 나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본다면 4월 달부터 계속된 실적 발표 그리고 FOMC 각종 이슈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긴장감이 많았던 달이었다. 근데 5월 달로 들어오면서 조금 더 긴장감이 풀리면서 시장이 좀 살아나는 느낌이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다시 8만 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세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국내 시장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제 미증시에서 특별한 이슈로는 애플에서 신제품 발표가 나왔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본다면 애플에서 AI 관련해 가지고 계속된 언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애플도 엔비디아처럼 어떻게 본다면 AI의 한 축에 담당을 할 수 있는 기대감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금리 인상 관련해 가지고 계속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여는 총재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에 약간 불안감을 줬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큰 하락폭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본다면 좀 더 탄탄한 모습은 보여줬다. 미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됐지만 단기간의 상승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본다면 보합으로 마무리된 게 어떻게 보면 조정 구간이 딱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내 오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하루는 쉬어가는 모습도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미증시보다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조금 더 상승 탄력은 받았다는 느낌은 들어요. 삼성전자의 8만 원 가격 그 이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좀 더 국내 시장에 집중을 한다라고 한다면 수익률적으로 좀 더 나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께서 시장 좀 상승 탄력을 받았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계좌만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 오늘 멘토님 준비해주신 종목에 집중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방송 끝나고 나서는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종목들의 흐름 계속해서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 문자 메시지 받는 번호 샵 3989 입력하시고요.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 활용해 주시면 계속해서 멘토님이 방송 출연 안 하시는 날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유튜브 채널 활용하시면 더욱 다양한 투자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팍스탁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미리 눌러주시고요. 멘토님들의 더 다양한 정보들 여기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황 얘기 좀 자세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사실은 국내 증시는 우리 이번 주에 출발을 정말 기분 좋게 시작을 했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멘토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간밤에는 좀 보합 마감을 했지만 사흘 연속 계속해서 랠리가 좀 이어져 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역시 좀 저희가 지켜보려면 인공지능을 봐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멘토님 현재 보시는 시장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제일 가장 큰 키워드는 AI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AI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열풍이 대단하다. 그중에서 어떻게 본다면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연일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전기 부품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유난히 돋보이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는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서 데이터 센터 건립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투자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실적 발표 이후로도 계속적인 AI 관련, 데이터 센터 관련 언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좀 더 긍정적인 모습세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걸 맞춰서 우리나라 부품주들이나 이런 부분도 실적 호조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어느 정도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은 좀 더 흐름이 길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중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HBM 관련주들도 어떻게 본다면 한때는 어떻게 시장을
지배할 정도로 HBM 관련주들만 올랐는데 요즘에 좀 주춤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중에서 좀 옥석가리게 되는 모습들가 좀 나오지 않나. 그중에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계속적으로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왜냐면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8만 원 이상을 돌파했다는 거는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8만 5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이 이제는 다시 한번 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수도 덩달아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환율도 1,400원에서 이제는 안정화가 돼서 1,350원대로 가면 좀 더 외국인들의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가장 지켜봐야 할 주요 메인 테마는 AI 역시 인공지능인 것 같습니다. 이 인공지능발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서도 전기, 전력, 이쪽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한 몇 달 동안 2달 정도 상승세를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장에서 삼성전자가 8만 원, 장중한 8만 1,3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8만 원 돌파하면서 이런 게 좀 상징성 있는 상승이 아니었나라는 얘기를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집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멘토님께서 또 이런 관련주들 저희 지지난주에도 미리 좀 포착을 해주시고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멘토님 알려주신 종목들의 리뷰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멘토님, 이날이 참 의미가 깊어가지고 날짜가 상징성이 더욱더 있는 것 같아요. 2월 14일 종목 사믹THK 먼저 보도록 할게요. 로봇주 그리고 저 PBR 관련된 모멘텀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저희가 단순하게 공략을 해볼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종목으로 여러 번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오신 종목이죠. 먼저 사믹THK 리뷰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요즘에 어떻게 본다면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 흐름이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본다면 지금의 시장의 메인 테마는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쪽으로 많이 쏠렸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약간 상승세가 더딘 부분도 있지만 네. 저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로봇 관련주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이번 연도 초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는데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 나오면서 좀 안 좋은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산 로보티스가 조금 꺾이는 모습세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로봇 관련주 흐름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 사믹THK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와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줄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예, 거래량이 줄면서 이건 어떻게 본다면은 시장에서 흥미를 잃으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모습세가 나오는데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거는 이때가 대기 어떻게 보면 보유자분들한테는 대기 힘든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이 하락을 멈추고 이제는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이 왔다. 이 횡보 구간이 왔다는 거는 이제 슬슬 매수 기회를 잡을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은 어느 정도 거래량 없이 떨어졌다는 거는 우리가 사고 팔고 하면서 거래량 없이 떨어진 거는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력한 거래량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떨어졌던 부분을 상쇄하는 상승력이 나오면서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볼 자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너무 지금 사는 것보다는 1,500원을 안착하고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15,000원. 네, 15,000원을 안착하고 사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부분을 굳이 잡지 말고 어느 정도 캔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럴 때 어느 정도 사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이 좋다. 지금은 좀 지켜보는 시점이지 들어가는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2월 14일에 공략해봤었던 사믹THK 리뷰 살펴봤습니다. 일주일 만에 20% 수익을 채웠는데요. 방송 종료 후에도 멘토님 전략 따라가셨던 분들은 이 종목 여러 번 공략하면서 계속해서 20%대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종목인데요. 현재 하락을 멈추고 횡보 기간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어제 종가 13,770원인데 멘토님이 처음 출연해서 이 종목 소개해 주실 때도 계속해서 15,000원 굉장히 중요한 가격 전략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현재 구간보다는 15,000원 좀 회복했을 때 저희가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 잡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6일 수요일 종목 시그네틱스. 말씀해 주셨던 대로 HBM 관련된 모멘텀으로 역시나 좀 꾸준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3월 6일 공약 당시 1,840원 시초가 편입이 되고 역시나 일주일 만에 25% 수익을 가져갔었던 종목이에요. 멘토님, 이 종목도 저희가 단기적으로 공략할 게 아니라 좀 꾸준히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던 종목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시그네틱스로는 어떻게 수익 내고 나오셨는지 얘기 들어볼게요. 네, 진입했던 가격에서 어떻게 본다면 일주일 만에 이렇게 큰 상승세가 나왔던 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HBM 관련주가 어떻게 본다면 3월 달에는 기승을 부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HBM이 엮였을 때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많았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표적이었는데 이 시그네틱스도 HBM 관련 소재로 엮이면서 많이 올라갔던 모습세가 나왔어요, 단기간적으로.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본다면 연일 하락세가 나오다가 이런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3XTHQ도 이런 상승세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거래량 없이 떨어지다가 이런 상승세가 한번 나와준다고 한다면 다시 21선 위로 안착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이때부터는 이제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다. 지금 가격대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이제 한 번에 상승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지켜볼 만하다. 우리가 물론 수익을 보고 나왔지만 수익을 나온 종목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수익을 봤으니까 이 종목은 끝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묵혀둔다고 한다면 다시 조정까지도 오고 다시 재타점까지도 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슬슬 재타점 기간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상승이 줄 때마다 어떻게 본다면 10% 이상의 수익을 줬던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힘은 있다. 힘은 있다. 종목에 힘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본다고 한다면 강한 상승세를 좀 더 기대해 볼 만하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3월 6일 수요일 종목 시그네틱스 HBM 관련된 모멘텀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 역시나 좀 저희가 다시 한번 지켜볼 타이밍이 왔다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멘토님, 당시에 좀 한 매수가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1,840원 정도에서 공략을 했는데 역시나 이 가격대 좀 지켜가는 걸 저희가 좀 눈여겨보면 될까요? 네,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다. 지금 어떻게 본다면 저희가 맨 처음 진입했던 가격이 1,840원이었는데 그 가격 부분까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또 지켜준다고 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2,000원대 위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근데 무작정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호재가 있을 때 따라 들어가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한 번에 상승세가 나올 때 10%, 2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5%까지 올라갔을 때 따라가도 충분히 먹을 구간, 수익 나는 구간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당시 얘기해 주셨던 대로 역시나 계속해서 저희는 차야 1,800원 부근 지켜보면 될 것 같다는 얘기해 주셨고요. 현재 지금 좀 성급하게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다시 한번 이 HBM이 시장에서 각광받을 타이밍 조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추가적인 전략 언급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4월 24일 수요일 저희가 지난주는 5월 1일 임시 공휴일이었고요. 근로자의 날로 쉬어가는 날이었고 그 전주에 멘토님이 알려주시고 가서 2주 만에 다시 이 종목 얘기를 꺼내보게 됐어요. 사막 콘덴서, 그 당시 이 콘덴서 관련해서 국내에 좀 1위 기업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뭐 다른 종목들보다 흐름이 더 빨랐습니다. 3일 보유하고 10% 이상의 수익이 난 종목이에요. 당시의 목표가 52,000원 제시해 주셨었는데 사흘 만에 딱 정확히 이 부근에서 저희가 매도하면서 뭐 수요일에 진입해서 금요일에 이제 수익 알차게 가져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멘토님, 사막 콘덴서 얘기도 마지막으로 좀 이어서 들어보실까요? 네, 요즘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전기, 전선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인데 왜 올라갔냐라고 본다면 구리값 인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호재가 작용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제일 큰 거는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면서 전선 부품, 전기 부품이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간다.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전력량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면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나면은
전기가 무지막지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열까지도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냉각 효율 이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기가 많이 든다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열기도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걸 시키기 위해서 가진 노력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전력 제품들의 수요나 이런 부분이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사마 콘덴서도 어떻게 본다면 사마 전기에 비해서는 상승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10%에 넘는 수익이 나왔지만 저는 이 종목 52,000원 그 위에까지도 노릴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이 종목을 다시 공략을 한다라고 한다면 5일선 부분에 다시 왔을 때 그때 공략하는 게 좋지, 굳이 5일선. 계속적으로 따라가면서 살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게 좀 더 수익률적이나 그런 부분이 좋지, 평단을 높게 잡으면은 내가 수익을 조금만 보고 팔면 올라가 이런 느낌을 받았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비싸게 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5일선 부분에서 눌림이 왔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월 24일 밀키트 종목이었던 사마 콘덴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사마 전기보다 조금 상승 탄력이 느릴 수는 있어도 조금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 멘토님이 이 종목 공략해 주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3일 만에 10%면 뭐 그렇게 느린 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자, 저희 이 종목 역시나 이 종목 실적에 대한 얘기까지 풀어주셨기 때문에 꾸준히 좀 관심 가지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5일선 부근에서 눌렸을 때 공략해보자는 전략 언급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 종목의 리뷰 얘기 들어봤고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멘토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종목들, 멘토님이 계속해서 고점에서 정말 매도를 예술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런 타이밍까지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생방송 중에 문자나 QR코드 편한 방법 택해서 함께하실 수 있는 공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는 받는 번호 샵3989, 내용에 밀키트라고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는 저희 화면 우측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수요일 시장 개장까지 8분가량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수는 현재 양지수가 약보합 수준에서 출발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멘토님이 또 역시나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다양한 투자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장시작전 지켜볼 특징주까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멘토님 오늘 좀 장전 특징주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필옵틱스를 갖고 왔어요. 저희 저번에 사실 그 실시간 특징주를 한번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네, 맞습니다. 필옵틱스 요즘 뭐 유리기판 관련해서 대장주 아닌가요? 네, 유리기판으로 엮이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네. 원래적으로 본다면 이 회사는 OLED가 주력인 회사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OLED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핸드폰 액정에 쓰는 OLED 기술이 유리기판 기술과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으로 엮이면서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다른 OLED 관련주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필옵틱스가 세계 최초로 납품했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이슈 부각이 되면서 연일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요즘에 어떻게 본다면은 애플에서 아이패드 신제품이 나오면서 OLED를 적용한다 이러면서 또 요즘에 OLED 관련주들의 좀 상승세가 나왔는데, 오늘 지켜볼 포인트는 애플이 생각보다 그렇게 상승세가 안 나왔다, 아이패드 신제품이 나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본다면 눌림이 줄 수도 있겠지만, 이 어떻게 본다면 그게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 이때까지 많이 올랐던 거는 유리기판 관련주로 해서 많이 올랐는데, OLED 때문에 좀 더 눌려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많이 올라서 망설였던 분들한테는 기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필옵틱스라는 종목을 장전 특징주로 갖고 왔고, 이 종목은 좀 더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다. 왜냐면은 시장에서 유리기판 나오면서 그 시세를 이끌어가는 종목은 필옵틱스가 대장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대장주가 죽었을 때 나머지 관련주도 많이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큰 대장주를 눈여겨보면서 다른 유리기판 관련주도 찾으면서 그렇게 시장을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서 시황대도 얘기를 해주셨다시피 애플이 이제 간밤 신형 아이패드를 공개하면서 OLED 쪽을 다시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이 필옵틱스 현재 유리기판 관련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기존 원래 사업이었던 OLED 레이저 장비 쪽 사업에 관련된 모멘텀까지 좀 지켜보자는 얘기를 전해주셨어요. 멘토님, 저희가 사실은 이 시장에서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HBM 다음으로는 반도체 테마 내에서 가장 좀 강하게 이끌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테마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계실까요? 네,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유리기판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연구를 하고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다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막 인텔도 관심 있고. 네, 맞습니다. 일본, 미국 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 왜 유리기판이냐? 유리기판이 왜 더 시장에서 이렇게 부각이 되냐라고 생각을 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기판에서 새로운 제품으로 바뀌는 겁니다. 유리기판으로.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알고 있다시피 플라스틱 기판에서 유리기판으로 바뀌는 부분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본다면 유리기판을 바뀌면 좋은 점은 어떻게 본다면 더 고성능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큰 면적 요즘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HBM 그리고 고성능 메모리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유리기판 나오고 나서 더욱더 성능이 더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 빠른 AI 시대가 더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많은 기업들에서 이 유리기판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쏠리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기존에 쓰던 거를 이제는 더 신제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제일 큰 파급력이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이거는 아예 세대가 바뀌는 부분 이게 제일 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기판 쪽에서는 유리기판이 어떻게 본다면 큰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 조금 더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뭐 미국, 일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대기업들 계속해서 이 유리기판 쪽에 투자하려는 발빠른 움직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멘토님이 오늘 소개해주신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반도체 패키징용 TGV 양산 공급을 양산 장비 최초로 공급했다는 소식 때문에 대장주로 좀 부각이 받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4월 5일 고점 이후 살짝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눌렸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이 종목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멘토님이 오늘 공략 도와주실 밀키트 종목 얘기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좀 다양한 테마에 대해서 풀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전 세계 같은 경우에는 OLED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 같고 우리 시장에서는 멘토님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전력 설비 이쪽이 어제 시장에서도 또 뜨거운 테마였었죠. 오늘 관련된 종목을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종목명에 직접적인 힌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살펴보면은요. 오늘 멘토님과 함께 공략해볼 밀키트 종목이 대양전기공업이에요. 멘토님 앞서 사막 콘덴서 리뷰 때도 사실 좀 힌트를 주셨던 것 같아요. 전선, 전력설비 이런 관련 종목들이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대양전기공업은 어떻게 한다라 요즘에 유행하는 전기 부품 그쪽이랑은 조금 달라요. 달라요? 네, 이거는 약간 선박용 조명이나 차량용 압력 센서 쪽으로 관련된 회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본다면 왜 이 종목을 갖고 왔냐? 지금 요즘에 어떻게 본다면 조선 업종이 계속적으로 살아난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희 저번에 하나오션 때도 얘기 풀어주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선 업종에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대양전기 공업 같은 경우는 선박용 조명 등 기구 선도 업체고 전자시스템, 전기배 전반, 이 조선기자재, 각종 방위산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까지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에만 특화된 게 아니라 자동차용 압력 센서 그리고 방위산업까지도 하는 부분 어떻게 본다면 다양성이 있게 한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틀은 전기 부품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압력 센서는 2021년도에 91억 원이었지만 매출액이 작년에
201억까지 했고 이번 연도는 295억까지도 전망하는 포인트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이 크다. 요즘 어떻게 본다면 차량이 고성능으로 올라가면서 전자제어 부품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 자동차용 압력 센서도 어떻게 보면 차량이 차세 제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선박용 조명이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메인 제품인데 아이템인데 21년도에 517억이었지만 작년에 688억까지도 찍었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에는 750억까지도 전망하는 포인트인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올라가는 부분이 저는 제일 큰 포인트는 요즘에 어떻게 보면 조선 수주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고 네. 작년부터 나왔지만 이번 연도부터는 좀 더 다른 모습세가 나오는 게 성과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수주를 하는데 옛날에는 약간 저가 수주를 많이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을 받고 제품을 수주하고 있다. 옛날에는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수주라도 들어와서 인건비라도 충당을 해야 됐다. 이런 부분이 많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일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골라서 받겠다. 고부가 가치 제품만 받겠다. 이런 전략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본다면 조선기자재 회사들이 좀 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방위산업도 하고 있어요. 방위산업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본다면은 이게 가장 큰 메리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방위산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방위산업을 납품을 받기 위해서는 되게 조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이 대양전기공업은 그런 사업까지도 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까지도 적자가 나왔던 부분이 수주 및 납기 기간이 불일치로 인해서 비용을 선반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적자가 나왔지만 이번 연도부터는 어떻게 본다면 흑자 전망까지도 나오는 부분이 이 회사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턴 얼라운드가 기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대양전기공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 진짜로 처음에는 이름만 보고는 그냥 시장에서 요새 뭐 전기 관련된 종목들 잘 가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좀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우선 멘토님 오늘 준비해주신 종목의 기업 분석 내용 먼저 정리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대양전기공업을 준비해 주셨고요. 산업용 조명이라든지 배전반 뭐 이런 걸 만드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한 일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조선 쪽에서는 선박용 조명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자동차 압력 센서 관련된 부품도 제조하고 있고요. 여기에 방산, 철도 이런 모멘텀까지 함께 엮어서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 좀 시장에서 뭐 순환매가 돌아도 든든하게 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저희 또 실시간 차트 함께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5월 8일 수요일 현재 시장 상황 한번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2분 막 지났고요. 양지수 약보합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 내림세 보이면서 2,728선에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은 0.3% 하락폭 보이면서 868선에서 지수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체크해 보시면은요.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매도 출발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양시장에서 물량 좀 담아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 넘어가서 현재 강한 상승 테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장 초반 사료 관련주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사료, 식품 이런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 나타났었는데 브라질에서 8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다는 뉴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브라질이 세계 최대 콩 생산국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앞으로 국제 콩 가격 상승에 따른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오늘 관련 종목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이 14% 급등 나오면서 주가 5,5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한일사료와 대주산업, 고려산업, 팜스토리 이런 사료 관련 종목들 일제히 강세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조선기자재 관련주들의 흐름까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시장 상장된 HD 현대마린 솔루션 현재 43% 정도 상승세 보이면서 주가는 11만 9,4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세진중공업이 3%가량 빨간불 켜면서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 긍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멘토님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의 자세한 가격 전략, 오늘장 차트 흐름 보면서 살펴볼 텐데요. 참여 방법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해주신 종목 대양전기공업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저희 기업 분석 내용 들어봤는데요. 자, 이어서 가격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봐야겠죠. 자, 우선 멘토님 오늘 이 대양전기공업은 약보합 정도 출발하면서 주가 14,720원 선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더라고요. 근데 좀 길게 보자면은 이게 좀 위아래 파동이 있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멘토님 이 종목 가격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 15,000원 이하, 14,000 지금 가격이 현재 가격이 14,720원. 네. 이 가격대면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진입 어제 가능하다. 네, 진입 가능하고 지금 어떻게 본다면 어제 52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본다면 이 종목이 이제 슬슬 살아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커요.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적을 보면 좀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번 연도 예상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가 되는 부분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실적이 좀 살아나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나 이런 상승 탄력을 더 받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어떻게 보면 시총이 되게 가볍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이 1,400억인데 네. 대주주 지분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60% 이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통하는 물량이 그만큼 적다라는 모습세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많이 안 알려진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주가 상승력이 그렇게 크진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의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상장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선 관련해 가지고 뉴스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다. 네, 오늘도 세진중공업이 따라가듯이 대양전기공업도 조선기자재로 엮이면서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릴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 17,000원. 까지도 노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급등락이 큰 종목은 아니에요. 오늘도 좀 차분한 것 같아요. 네, 되게 차분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너무 망설이면서 빨리빨리 사야지 비싸게 사는 것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들어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12,500원 부분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손절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노리는 게 좋다. 왜냐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주가가 떨어지거나 이러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악재가 갑자기 튀어나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손절가는 정해놓고 투자를 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12,500원 명심해서 딱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이었던 대양전기공업의 가격 전략까지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15,000원 아래의 구간, 현재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데 이 종목이 좀 급등락 심한 종목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함께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고요. 목표 라인으로는 17,000원 그리고 손절가 12,5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하셔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은 또 저희가 현재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흐름까지 멘토님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장 투자 전략 세워가 보도록 할게요.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보시면은요. 1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 신규 상장 종목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임 나타나는 것 같아요. G2파워가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우진은택도 현재 5% 가까이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멘토님, 이 원전 관련해서 뭐 저희가 원전 그 해체 얘기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전력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이 다음으로 또 친환경 쪽으로 수혜가 가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던데, 멘토님 원전 관련주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실까요? 저는 원전 관련주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네. 전력이 계속적으로 소비가 된다라고 보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데이터 센터,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전력 소비량이 너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만 많은 비중을 쏠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 그런 실점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화석 연료나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해야 AI 시대가 더욱더 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어떻게 보면 효율이 제일 좋은 건 원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미래화사에서는 원전이 필수 항목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SMR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는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에서 소형 원자로가 6월에 착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네. 지금 5월 달이니까 6월 달,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SMR 관련주, 원전 관련주들이 또 빛을 발할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어떻게 보면 원전 그리고 전력 소비,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선, 전기부품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는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본다면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원전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중에 하나인 원전 관련이 키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원전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슈나 이런 부분이 더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려보자. 그 중에서 어떻게 본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우진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본다면 요즘 어제는 오늘은 G2파워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는 부분이 있는데, 원전 관련주들이 이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하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 이후 계속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우진엔텍 쪽으로 좀 더 손이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기존에 있던 우진이라는 종목은 우진엔텍이 상장하고 나서 좀 빛을 못 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우진엔텍을 눈여겨보자. 지금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이 갭 뜨면서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 갭을 좀 더 큰 상승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상승 갭이라고 합니다. 이 돌파할 자리를 상승해서 올라가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오늘 큰 상승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이 우진엔텍이 좀 더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원전 관련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 전력 설비, 전기 관련 종목들, 이 AI발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인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다음 수혜가 자연스럽게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멘토님 높게 평가를 해주셨고, 종목으로는 우진엔텍 언급해 주셨죠. 올해 초에 상장이 된 종목인데 오늘 좀 상승갭을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는 만큼 저희가 좀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좀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보다 저희가 우진엔텍을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살펴보고 싶은 종목은 계속해서 전기, 전선 관련주들의 흐름은 진짜 끝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도 재룡전기는 8.6%, 대원전선은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고, 세명전기가 17% 넘는 급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멘토님, 이 전기 관련해서 앞서 저희가 종목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저는 사실 이게 한 3월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정말로 내가 진입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포모 심리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따라 붙기에는 너무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어떤 시각으로 접근해야 될지 아직 좀 눌려있는 종목 발굴하는 게 좋을까요? 차라리 그렇게 대응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1등주, 2등주까지도 다 올라갔던 모습인데, 맞아요. 저번 주만 해도 들어갈 만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래요? 5일선 부분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는 어제는 상한가,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도 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그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급이 다음 걸로 어디로 갈 거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차피 원초적인 거는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네.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원전 섹터 이쪽으로 좀 수급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런 섹터들의 단기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받침되면서 올라가는 게 전기 관련주긴 합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이 좀 더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되지 않을까.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더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빠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저는 다른 쪽으로 수급 그 다음 테마를 좀 더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전기, 전력 관련 종목들 이제는 조금 높지 않나. 그렇다면은 저희가 아직 조금 더 도전해 봐야 될 종목이나 테마 발굴해 보고 싶으신 생각이 들 텐데요. 앞서 언급해 주셨던 대로 저희가 원전, 친환경 에너지처럼 전기, 전력 수요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수혜 받아갈 수 있는 새로운 쪽을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멘토님이 저희 지지난주에도 사막 콘덴서 공략해 주시고 오늘 또 다양한 매력 있는 대양전기공업을 주목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서 제가 테마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사료 식품주들 이 브라질 홍수 반사수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좀 사실 이런 테마군들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뭐 전쟁 이슈 나오고 하면 움직였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자연재해 관련해서 오늘 급등 나올 때 살짝 좀 빠르게 한번 접근해보는 전략 괜찮다고 보실까요?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은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하다가 손절자리를 그렇죠. 놓치고 네. 물려가지고 고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만 매매하고 딱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네. 때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게 초단타 네, 방법으로. 그렇죠. 네. 그런 부분으로서는 괜찮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로 보시면은 딱 지금 자리가 딱 저항 자리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돌파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또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이 자리 딱 5,500원 이 자리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더 보고 나서 대응하는 게 좋다. 왜냐면 무너질 때 크게 무너지는 게 또 이런 어떻게 본다면 테마주기 때문에 그쵸? 좀 그런 부분을 노릴 필요는 있고 어떻게 본다면 브라질에서 홍수가 났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크게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작용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약간 테마적으로만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할 자리는 딱 지키고 하는 대응이 딱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너무 오늘 올라간다고 내일도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 오늘 올라갔으니까 내일 사야지 막 이런 전략보다는 그냥 오늘 매매해서 어느 정도 수익 챙기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만약 내일 오른다고 한다면 내일 모레는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조심하자 약간 이런 주의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너무 양봉이 뜬다고 해서 너무 불나방처럼 들어간다고 한다면 너무 손절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물리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간과할 필요는 있다.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오르고 나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오늘 되게 운 좋게 이 자연재해라는 거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갭까지 뜨면서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본다면 단기간에 물렸던 부분에 차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면서 매매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기 관련주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원전 관련주까지도 얘기했었는데 차라리 지금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관련주들 그런 쪽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시장에서 좀 사료 관련주들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굉장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좀 손이 빠르신 분들께서는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런 종목보다는 저희 계속해서 좀 상승 탄력 길게 이어갈 수 있는 앞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던 전력, 원전, 반도체 관련주들에 집중해서 안전하고 큰 수익 챙겨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멘토님이 준비해 주신 종목 정리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요일 이정우 멘토님이 공략해주신 밀키트 종목명은 대양전기공업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테마군에서 좀 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기업이죠. 조선 쪽에서는 선박용 조명 그리고 방산 관련된 일도 하고 있고요. 자동차 센서 관련된 부분도 영위하고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 시가총액이 조금 적고 대주주 물량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도 적은 상황이니만큼 조금 더 안전하게 길게 지켜보는 전략 언급해 주셨는데요. 목표가로는 17,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요. 방송 지금 이제 마무리될 시간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도 멘토님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문자 받는 번호 샵 3989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팍스경제TV 홈페이지 혹은 유튜브 팍스탁 채널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오늘 날씨가 좀 맑아진다고 하니까 기분도 좀 쾌청한 하루 보내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